그래서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시장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놔두지 않는 사람, 생각하고 다르게 상반기는 나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반기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허니문 기간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데 그게 뭐예요? 부정적인 정책들이에요. 관세라든지 이민 규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세 카드를 빼들고 나서 좋았다 이런 기업은 틀린 기업입니다. 예, 본전을 찾은 게 다행이죠.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다시 올라온 게 다행이죠. 전 세계가 다 관세를 검색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연금저축 관련해서 말하기 전까지 전체 시황을 이렇게 끌고 가는 커다란 그 맥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시장을 보는 그런 그 눈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제가 홍상수 감독이 옛날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뭐 이 사람 영화는 다 봤죠. 그때 이제 옛날 영화이죠.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목 때문에 이제 요걸 갖고 온 건데 첫 번째 큰 틀입니다. 뭐냐면 2025년도를 보실 때 항상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시장에다 대입하는 거는 어때요? 틀리다. 그때는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가 똑같은 정책을 쓰는 것 같은데요. 똑같은 정책을 써도 시장이 달라서요. 여기서 시장은 크게 보면 매크로입니다. 매크로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반응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움직임이 달라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비슷하게 해갑니다. 하지만 다른 점을 명확하게 알고 그거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거를 대비하고 기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두 번째, 역시나 시장의 변수는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말하고 정말 하는 거가 아니고요. 트럼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길게 흘러가는 큰 맥락은 뭐냐면 트럼프는 시장, 주식시장, 금융시장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하려는 일은 정해져 있고 안 바뀌지만 순서는 막 바꿉니다. 왜? 시장이 너무 충격을 받지 않다. 혹은 너무 충격을 받으면 속도를 확 조절해 버립니다. 막판 뒤집기 같은 걸 많이 하죠. 그거는 시장을 보면서 해요. 트럼프의 아주 큰 특징이고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우 지금 요즘처럼 이렇게 자기의 그런 어떤 하려는 정책이 부정적인 결과를 많이 가져오면 확 뒤집어서 그 순서를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변수의 정점에 트럼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좀 중요한데 뭐 협상 이런 건 많이 들으셨지만 제가 일기 때 본 트럼프는 그 누구보다 시장을 신경 쓰는 또 그 시장에 대응하는 혹은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막 가면 끝이 오지 않고 이 사람은 꼭 그 극단적인 거를 되돌려 놓습니다. 자기가 하는 속도나 뭐 정책을 바꿔서라도 정책을 바꾸진 않는데 그 순서를 바꿔서라도 시장을 다시 되살려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시장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놔두지 않는 사람, 그런 면에서는 2025년도는 그런 면에서 생각하고 다르게 상반기는 나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반기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허니문 기간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아니다라는 것들 혹은 오히려 더 어렵겠는데 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저희 인머스트가 보는 상반기 시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제 월가의 뷰들을 여러 개 소개해 드렸어요. 이제 그 중에 모건 스탠리도 있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그 지금 갖고 있는 마켓 뷰를 저희는 그대로 동의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마이클 윌슨이라는 사람이 작년도, 재작년도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죠. 뭘로요? 틀려서. 네. 쫓겨났다면 말을 듣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마이클 윌슨의 그런 얘기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는 퍼스트 하프 2025년 상반기를 차피하게 본다는 겁니다. 어렵게 이제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로 보는 거죠.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유가 이게 인모스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이유예요. 뭐냐면 규제 완화라든지 세금 감면이라든지 정부 지출 감소 등의 아주 긍정적인 주식시장을 올려놓을 만한 요인들은 그런 정책들은 시행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트럼프 일기 때는 반대였어요. 트럼프 일기 때는 2017년도에 감세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장을 올려놓고요.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2017년도에 이렇게 시장을 올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관세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중반까지. 예, 그동안 안 좋았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감세부터 안 하고 관세부터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왜? 만만에 준비를 해갖고 다다다다닥 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하고는 정반대로 여러 가지 이런 긍정적인 정책을 쓰는 데는 어려움이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화당 내의 반대파들 때문이에요. 지금 요런 정책 있죠. 규제 완화, 세금 감면, 정부 지출 감소 얘는 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 상하원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에 관련해서는 금방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 안에 반대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특히 그러니까 감세하려고 제일 이쪽에서 트럼프가 내놓는 가장 강력한 정책 중에 감세인데 감세를 아주 그냥 넌더리 나게 싫어하는 사람들, 전 진저리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강하게 많기 때문에 과거 요때처럼 17년도에 감세 카드를 빼들고 그 다음에 관세 카드를 빼들 때하고는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데 그게 뭐예요? 부정적인 정책들이에요. 관세라든지 이민 규제죠. 물론 트럼프는 이걸 부정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하죠. 관세를 트럼프는요. 진짜로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이것부터 합니다. 근데 이것부터 하니까 어때요? 상반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보는 것처럼 5,500에서 6,100 신고가 갱신 못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 정도로 예상하는데 저희도 상반기는 울퉁불퉁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라갔다 내렸다를 하되 충격 먹고 빠지고 다시 회복하고 충격 먹고 빠지고 이런 식의 보통 이제 들었다 놨다 그런 얘기로 하면 딱 맞는 그런 시장일 거로 봅니다. 차피하게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상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이제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었던 기간은 아니라는 거죠. 상반기가 어떻게 될 거를 보냐 그 다음에 시장 어떻게 될 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떻게 될 건지 결정하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을 보는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자, 왜 그렇게 보느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이 트럼프 기간을 전체를 꾸준히 올라간 걸로 기억하고 있지만 요걸 다 쪼개서 보면요. 보면은 관세 내놓고도 다 올라갔다고 사람들은 관세 내놨지만 주식장은 올랐어 라고 생각은 통째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세부적으로 잘라보면요. 관세를 내놓기 전에는 올랐고요. 내놓고 나서는 어땠냐면 본전도 잘 못 찾았어요. 왜? 시작할 때가 S&P 500으로 2,800이 좀 넘어선데요. 2,600으로 또 최저점은 2,300까지 떨어졌었어요. 중간에. 그리고 고점 갱신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시작할 때 정도를 회복하고 끝내는 그런 기간 정도였으니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내리락인데 내릴 때 아주 심하게 흔들린 적도 있어요. 2018년도 12월. 물론 관세만의 영향은 아니었습니다. 제롬 파월도 한몫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긴축 어떻게 됩니까? 계속하는 거죠 이렇게 말해가지고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아주 한 정점이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세 카드를 빼들고 나서 좋았다 이런 기억은 틀린 기억입니다. 본전을 찾은 게 다행이죠.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다시 올라온 게 다행이죠.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는 두 가지 키 중에 하나,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걸 자꾸 되돌려 놓습니다. 예, 극단적으로 내려가는 걸 용납치 않아요. 그래서 회복시켜 놓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하반기에는 감세 카드를 어떻게든 꺼내서 긍정적인 카드들을 꺼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혹은 관세를 지금 요즘도 스멀스멀 올라오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는 딱 맞아요. 어떤 얘기냐면 보편 관세가 아니라 상호 관세로 갈까? 뭐 이런 제스처를 쓰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표현했는데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호 관세로 가면 나이스 짱이 나오는 거죠. 예, 시장에서 그래요? 그러면 됐네. 이렇게 가겠죠. 근데 보편 관세로 가면 아마도 굉장히 둠한 그런 굉장히 어두운 그런 기간들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상반기는 부정적인 정책이 나오는 지난번 1기 때하고는 다르게 나쁜 정책이 먼저 나올 거기 때문에 안 좋게 본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변들이 있는데 우선은 왜 그런지 또 어떻게 그런지 부분을 볼게요. 우선은 트럼프 당선 때부터 쭉쭉쭉 긍정적으로 반영됐던 그런 허니문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빅스가 짙은 녹색은 아니고 이거 청색빛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요 청색에 가까운 요 색깔이 빅스인데 떨어졌던 빅스가 다시 스멀스멀 올라가고 요 V 코스피는 뭐냐면 빅스인데 코스피예요. 요거는 뭐 심각하게 한국은 계엄령 나고 그랬을 때 변동성 지수가 올라갔던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미국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아주 부쩍 트럼프 검색이 한창 올라왔던 그 선거 때만큼 또 다시 트럼프에 대한 검색 또 올라갔지만 그보다 더 큰 게 뭡니까? 테러프라고 해서 관세죠, 관세. 전 세계가 다 관세를 검색하고 있어요. 구글에서. 그만큼 지금 관세가 시장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관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빼든 칼입니다. 다만 조금씩 변화되고 있고 이미 나온 것만 보자면 요 메뉴에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이죠. 중국이 어떻게 대항할까 이제 큰 관심사였는데 일단은 어때요? 좀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이죠. 그래서 LNG나 뭐 석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5% 때렸지만은 그거 외에 보편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10%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이전에도 했던 거죠. 뭐냐면은 텅스텐, 뭐 비스무트, 몰리브덴 같은 희토류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를 강하게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있던 거에 뭐 이렇게 규제, 구글이나 뭐 이런 데에 대한 규제도 다 발표했지만 독점 규제 이런 거 다 했지만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요번에 미국이 때린 중국에 대한 10% 관세 관련된 추가 10% 뭐 이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환산하면 525조 정도의 그런 추가적인 그런 게 있지만 중국이 막상 미국에게 때린 건 14조 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명목상으로 이 정도면 살만한데? 라는 정도고요. 실제로는 중국은 이거를 보복 관세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거의 이제 우리가 감수할 의향이 있어 라고 미국에게 좀 잘해봅시다 라는 뜻의 그런 어떤 극렬한 대항이 아닌 오히려 캐나다와 멕시코가 열받았죠. 그래가지고 곧바로 그냥 보복 관세를 강하게 들고 나오죠. 요즘 최근 들어서요. 뭐 에너지 관련해서 막 그 얘기가 나오니까 철강 막 이런 거 쏟아져 나오니까 캐나다하고 멕시코 발끈한 겁니다. 오히려 중국은 견딜만 한데 라는 모습이죠. 어쨌든 이렇게 관세 관련된 무역 전쟁이 마구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남은 일이 굉장히 많죠. 보편관세는 3월 말까지 이렇게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꾸 상호 관세를 할까 이런 의향을 보여주는 그런 관세가 시장을 뒤흔드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발현되지 않았고요. 이와 같은 무역 정책이 어떻게 변할까? 상호 관세할까? 보편 관세할까?
보복 관세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불확실성 지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 불확실성 지수와 빅스, 변동성 지수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그런데 가끔씩 이제 어디 제목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시장은 이렇게 말하는데, 뭐 금융시장 전체가 시장은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합니다. 뭐 한 거보단 뭐 한 거 더 싫어하는, 뭐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식시장,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을 극도로, 최고로 가장 싫어합니다. 지금 그런 구간.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이미 크게 조종받은 것과 같은 그런, 관세가 이미 심하게 때려진 듯한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불확실성이 계속 살아있는 한 시장이 뚜렷하게 긍정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운데, 트럼프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계속 까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런 거예요.